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가지고 오늘의 강의를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맞았거든요. 백신 맞은 저도 용감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편안하게 그냥 시작요. 자, 1번 물건입니다. 평택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제가 추천 물건을 잡아놨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와서 봤더니 이것이 취하됐더라고요. 취하됐습니다. 자, 그럼 취하된 물건인데 제가 왜 취하가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5억 1,600인데 2억 5,300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빚을 보게끔 되면은 제일 먼저 중소기업은행에서 3,600만 원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다시 6천만 원이 있죠. 그 다음에 6천만 원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약 1억 5,600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고 금액이 1억 5,60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경매 신청한 사람이 한옥석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해놨죠. 근데 이 가등기 해놓은 사람이 이것을 경매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가등기 해놓은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해놨다는 얘기는 이거는 명의 이전이 아니라 담보 가등기라는 얘기죠. 담보 가등기인데 이 사람이 청구를 얼마를 했죠? 1억 5,700을 했죠. 그렇다면 아까 1억 5,200과 1억 5,700 되면 전부 다 한 3억 3천 정도쯤 되겠죠.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억 6천이 있고 2억 5,300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외형상으로는 3억 3천이니까 중소기업은행에서 제가 보기에는 1억 5천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1억 2천 이상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설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 받은 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이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면 돈이 더 남죠. 채권보다. 그러면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3억 5천 정도에 사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격 3억 6천을 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찰에 들어가면 이 돈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제가 이거를 사겠다 입찰에 들어가겠다는 마음 먹은 그 가격을 가지고 주인이 누구죠 이게? 민병국이라고 있죠. 민병국인을 이 집을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서 민병국 씨에다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나한테 파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억 5천에 팔으라고 우리가 입찰을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3억 5천에 팔으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팔겠다고만 얘기가 나온 그 사람하고 계약서를 같이 쓰고 제일 먼저 경매로 집어넣은 사람 거를 어떻게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다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난 나머지를 민병국 씨한테 주고 그 등기를 나한테 넘어오게끔 되면은 나는 입찰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를 경쟁하지 않고 그냥 넘겨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괜찮은데 경매 가격보다 채권이 좀 적다고 할 때는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만나서 협상을 해서 협상이 되면은 그렇게 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게끔 되면 2억 얼마까지 떨어졌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게끔 되면은 2억 5,3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3억에 낙찰을 받을는지 3억 5천에 받게끔 되는지 2억 7천에 받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주고 남으면은 이제 주인한테 오는데 우리가 내가 주인을 보고 내가 3억 5천에 주마 하면 이 사람은 금방 어떻게 한다? 주고도 자기가 몇천만 돈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입찰에 들어가지 않고 취하를 시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물건도
누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취하를 시킨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두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평택시 아파트가 회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정상돈이 되는 분이 정식으로 임차를 하신 분이 아니라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그 가압류해서 국민은행이나 신용기준보증금에서 지금 3억 5천이고 여기 뭐 국민은행에서 3억 5천이죠. 그러면 이거는 보면 약 6억 정도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건 취하를 시키지 않고 이 지금 회사에서 이 경매 물건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던지는 건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게끔 되면은 감정평가사가 가서 감정을 했을 때 약 100여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미납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감정평가하고 난 다음에 지금 경매로 지금 현재까지 넘어왔을 때 제가 보기엔 한 1년 정도는 더 지났을 거라고 보니까 1년 전에 이 관리비가 100만 원 밀린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려 있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가 얼마 정도 가는가를 판단해서 내가 관리비를 어느 정도는 물어붙일 것이다. 이게 지금 보게끔 되면 우리가 소송을 하게끔 되면 관리비가 개인 관리비가 안 된 것이 있고 공용 관리비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개인이 안 낸 것에 있고 한번 우리가 물어줘야 될 관리비가 있고 물어주지 않아야 될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판단해서 입찰에 들어가고 현재 이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에 거래되는 것만 알게끔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가 1층이기 때문에 뭐 조금 그 가격이 그 다른 거보다는 조금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층보다는 세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다세대 3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지금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찰자가 물어줄 건 없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제 경매로 신한카드가 1,700만 원이고 아주 캐피탈에서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약 2,700만 원 정도의 빚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금 현재 4,4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3명이었죠. 주인이 3명인데 자 보시겠습니다. 3명인데 강제 경매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문용주, 그다음에 문현주, 박순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순달이가 어머니 같고 문용주와 문현주라는 분이 딸인 것 같아요. 세 명이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세 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식구들이 어떻게든지 이 보면은 2,700만 원의 빚을 어떤다? 대신해서 갚아줘서 취하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 강제경매 취하를 하려면은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동의서를 받아가야 되고 동의서를 찍어줄 때 몇백만 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유자다 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우선 매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게끔 되면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취하를 시키지도 않고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3자에게 매도를 하려면은 나머지 3분의 2를 다 사와야 된다는 얘기,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3분의 1을 가져오게끔 하려면은 우리 지금 여기 문용주, 문현주, 박순단이가 여기서 좀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료 청구, 내 집을 사용하고 있는 돈을 내놔라고 청구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돈을 얼마를 받으라고 판결문을 내려주시겠죠, 판사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용주와 박순다리를 상대로 해서 그 지료로 다시 강제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있으면서 우리는 가서 있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우리가 어떤다? 받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것을 낙찰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공유자가 취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럼 취하를 동의서를 우리가 찍어줄 때 몇백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오게끔 됐을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고, 공유자 우선 매수도 들어오지 않고 취하도 시키지 않아서 우리가 낙찰 받았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두 사람의 지분권자한테 사용 지료를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그 두 사람의 지분 남은 것만 우리가 다시 강제 경매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로 다시 갖고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